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지역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은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의받지 않은 이제 그 지역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의 지역규칙을 여전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상당히 그 중요한 이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변경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입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근로자에게도 과거에 바뀌기 전에 지역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뀐 지역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실관계를 쭉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 갑이 이제 입사를 했어요. 72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4년도에 그 보수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을 했어요. 퇴직금 제도를 A에서 B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은 식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겁니다. 퇴직금이 떨어지는 식으로. 법정 퇴직보다는 좋은 조건이지만 누진제 퇴직금이라서 조금 누진율을 낮췄겠죠. 그래서 불리하게 개정했습니다. 불리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과반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근로자 이제 을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78년도에 그런 상태에서 근로자 갑과 을이 동시에 88년도에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겠죠. 그럼 퇴직금을 A가 이제 그 바뀌기 전에 퇴직금이고요. B가 바뀐 후에 퇴직금인 거죠. 그럼 A를 줘야 될지 B를 줘야 될지,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줘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퇴직금은 과연 뭘까요? 자, A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B를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퇴직금은 뭘까요? 우리 회사에 현재 존재하는 퇴직금은 B가 됩니다. 지역규칙은 법적인 성질이 이제 법규범설이거든요. 법규범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두 개의 법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개 법만 있는 건데 이 한 개 존재하는 법을 지금 B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역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권한을 사용자한테 수권을 해준 것으로 우리 법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노무사님, 분명히 지역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자, 그런데 바뀐 지역규칙은 B가 되는 건데 왜 기존 근로자에게는 과반수가 동의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추가하는 건가 하면, 기존 근로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바뀔 그 당시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그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당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다. 만약에 그 당시 근로자에게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은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A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바뀐 다음에 들어온 근로자 을은 기득권을 침해당하게 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냥 바뀐 지역규칙, 회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바뀐 지역규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판례와 지금 판례가 달라졌죠. 과거의 판례는 만약에 지역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이거는 기존 근로자나 새로 들어온 근로자나 다 무효가 되는 거다. 소위 얘기하는 절대적 무효설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을 했는데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들어온 근로자에게는 바뀐 지역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다. 현재 존재하는 지역규칙은 바뀐 지역규칙인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바뀌기 전, 즉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못한 그 규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상대적인 무효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결론을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뀌기 전에 근로자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바뀐 후에 근로자인 거죠. 지금 바뀌기 전에 기존 근로자들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뀐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근로자, 입사한 근로자,
그럼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에게는 바뀐 사규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기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취업규칙을, 즉 과거의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 판례 시각은 현재 절대적 무효설이 아니고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기득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종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변경 후에 새롭게 들어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이익의 침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이익의 침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거의 사규를 적용하는 거지만, 새롭게 들어온 근로자들은 그런 침해의 문제가 없으니까 바뀐 사규를 적용하겠습니다. 소위 상대적인 무효설의 입장을 우리 판례는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바뀐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자들은 적용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들은 적용하게 되면 한 회사에 지금 두 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업규칙은 법규범인데 법규범이 두 개 이상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 판례의 시각은 이렇게 이걸 해결하고 있어요. 바뀐 취업규칙은 현재 법규범은 바뀐 취업규칙이다. 그러니까 현행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바뀐 취업규칙인 거다. 지금 한 회사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법만 존재하는 거다. 변경된 취업규칙. 이걸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근로자들은 과거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라서가 아니고, 자, 기득이익의 침해 때문에 우리 법에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의 사업 내에 두 개 이상의 법규범, 두 개 이상의 법 취업규칙을 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그런 판례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